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서울 강서구 병의 한정혜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불안 사회입니다. 직장이 없어도 불안하고 직장을 다녀도 불안합니다. 아침에 출근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이 죽음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불안해합니다. 숨쉬는 것조차 안전하지 않은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정부는 과연 공정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을 다했는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 인준 받으시고 취임하신 지 어느 정도 되셨죠?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네. 총리 인준도 취임하시면서 스스로에게 아마 다짐한 내용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이었나요? 제가 메르스 사태가 한창일 때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안전한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여전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바른 사회가 되도록 하자. 부정부패가 적어지고 또 비정상이 바로잡히는 이런 사회가 되게 하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 사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총리실에 주어져 있는 규제개혁 등을 중심으로 한 잘 사는 사회를 위한 노력을 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자.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런 사회를 만들겠다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지난 1년 일을 해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지금까지 쭉 지켜보시면 그러면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일하는 분들에게는 좀 안전한 사회가 되었나요? 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끝이 없는 과제입니다. 지금도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산재로 많은 분이 돌아가십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노동부와 또 관계 부처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과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과 안전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과 현장의 안전이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의원님께서 안전에 관해서 물으시기에 제가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개혁은 노동 현장의 불안정을 안정 방향으로 바꾸고 또 격차를 해소하는 이런 노동 현장에 있는 제반 과제들을 비정상적인 그런 행태들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이 노동개혁의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허상에 가까운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불 꺼진 국회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화면 잠깐 보시면 단지 이유가 노동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주지 않는다고 노동부는 홈페이지에 버젓이 저렇게 불 꺼진 국회라고 써놓고 국회를 폄하하고 폄훼했습니다. 입법부가 정부가 낸 법안을 정부가 낸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저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그런 내용을 보지는 못했지만 국회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정부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건 잘못된 거죠? 내용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실 게 아니라 저런 게 홈페이지에 버젓이 정부 부처의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국회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4대 개혁법을 들어가기 전에 저는 파견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잠깐 박근혜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주일은 며칠일까요? 예, 말씀하시죠. 네. 일주일은 며칠입니까? 일주일은 7일이지만 근로일은 5일로 되어 있습니다. 법 어디에 근로일은 5일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통상적인 근로일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광화문 내거리에 가서 소리치면서 일주일이 며칠일까요? 라고 물으면
제가 생각하기에 100명 중에 99명은 한 분 정도는 심심해서 다른 답변을 할 수도 있겠죠. 다 7일이라고 아마 대답을 하실 겁니다. 자, 노동부의 행정 해석이 일주일 중에서 일하는 근로일이 5일이라고 행정 해석을 하는 바람에 생겨난 잘못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에 보면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일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연장 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동부는 행정 해석으로 휴일 근로는 연장 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인이시니까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생겨나는 문제가 실제로 2004년 7월 1일 날 우리는 7월 1일자로 근로시간을 단축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44시간, 일주에 44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주당 최고 근로시간 44시간 더하기 연장 근로 12시간, 그리고 휴일 근로는 행정 해석에 따라서 별도 연장 근로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또 일요일 하루 들어갔죠. 8시간. 합치면 주당 총 64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자, 7월 1일자로 드디어 노동시간을 줄였습니다. 40시간이 된 거죠. 주 40시간. 그런데 주 40시간 더하기 연장 근로 12시간 더하기 휴일 근로가 연장 근로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해석 때문에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 해서 16시간을 더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 68시간을 일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4시간을 더 근로하게 돼버렸습니다. 화면 내려주세요. 말씀을 드릴까요? 예, 답변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의원님 말씀같이 정부도 장시간 근로의 그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실 겁니다. 다만 일시에 연장 근로를 줄일 경우에는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또 근로자의 임금 감소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와 기업이 이러한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8시간을 다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방향은 그게 정부의 법안 아닙니까? 기본적인 방향은 근로시간을 줄여가자. 그리고 방금 그런 특별 연장 근로는 노사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한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행정 해석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사고를 쳐왔습니다. 사회 통념상 맞지 않은 행정 해석을 통해서 사실은 노동부는 기업을 무척 도와주고 싶어 했지만 실제로는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데 최천병이 되어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통상임금 해석을 보십시오. 통상임금과 관련한 해석을 노동부가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행정 해석을 유지하는 바람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기업들이 자기 발등 찍는 사항으로까지 왔습니다. 번번이 지금 법원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한 사례에서는 패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실질적으로 기업에 손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행정 해석을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쭉 말씀하셨던 적폐 아닌가요? 정부 부처의 잘못된 적폐, 잘못된 해석으로 사실은 노동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는,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의원님께서 노동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노동법의 역사가 짧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많은 영역에 있어서도 부족하고 또 그동안 법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님, 우리 근로기준법은 재헌 당시부터 있었습니다. 지침으로 만들어서 보완까지도 하고 이렇게 해오던 과정에서 지금 특히 통상임금에 관해서는 그런 과도적인 그런 단계를 거쳐서 지금 대법원의 판결이
근년에 확정이 됐습니다. 오래된 것이 아니고 근년에 확정된 것을 따라서 지금 그 법 집행을 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여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법적인 해석을 가로막고 있는 행정 해석 때문에 실제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일자리를 막고 있는 것이 바로 노동부입니다. 그거를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왜 이렇게 파견법에 목을 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파견법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근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근무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의 현장에선 애가 타들어간다고 호소합니다. 그 현장에 파견 근무를 막는 것은 중소기업을 사지로 모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신년 대국민 담화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지난 2월 3일 날은 중소기업을 방문하셨습니다. 안산 반월 시화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셔서 대통령께서 뭐라고 주문하셨냐 하면 같이 동행한 의원들에게 파견 확대에 피를 토하라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맞죠? 그 내용은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걸 뭘 확인을 하십니까? 이미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보고 피토하라고 취지를 하셔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피토하라고 하셔서 실질적으로 그 다음날 2월 4일 날 저희 본회의장에서 의원님 몇 분들이 피토하는 심정으로 발언도 하셨습니다. 자, 대통령께서 파견 확대에 피토하라고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지금 저 누워있는 분은 삼성의 휴대폰 제조 하청업체에 근무하다가 메탄올 급성 중독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피해자입니다. 양모모 씨 25세, 두 눈 완전히 실명했습니다. 뇌 손상됐고요. 인지능력 저하돼서 걷지 못하고 대소변 받아내야 됩니다. 이모모 씨 29세입니다. 박모모 씨 29세입니다. 청년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이 청년들입니다. 20대 청년들. 저 사람들 다 파견업체에 가서 일했습니다. 불법 파견이었습니다. 4대 보험도 안 됐습니다. 본인이 왜 아픈지도 몰랐습니다. 갈 때 내가 무엇을 다루는지 얘기 한 번 들은 적 없습니다. 지금 눈 멀어서 저 사람들한테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저 사람들 저렇게 눈 멀 때 대한민국 공권력, 대한민국 정부 어디 있었습니까? 뭘 하고 있었습니까? 대통령께서 피토하면서 파견 확대하라고 할 때 저런 청년들 만들고 싶은 겁니까? 저런 일자리 만들고 싶은 겁니까? 안전한 나라 만들고 싶으시다면서요, 총리님. 바깥 답변에 현장의 안전과 노동사법이 어떻게 직결되지는 않는다. 어떻게 직결되지 않습니까? 지금 파견법으로 이루고자 하는 사회가 저런 사람들로 넘쳐나는 사회입니다. 노동개혁은 안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근로 현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로 현장의 저게 비정상의 근로 현장에 관련된 것입니다. 겁니다. 그렇게 저분들이 말씀하면 일하시는 곳은 근로 현장이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게 다 관련이 돼 있죠. 모든 게 다 관련이 돼 있죠. 그래서 파견법은 파견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냥 단순히 파견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저 청년들의 미래가 달려 있는 거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저분들, 저 새누리당은 저출산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한답니다. 저분들 4대 보험도 안 됩니다. 근무기간 길어봐야 6개월입니다. 저분들이 결혼할 수 있을까요? 결혼할 수 있겠죠. 출산휴가 갈 수 있을까요? 무슨 수로 출산휴가 갑니까? 4대 보험이 안 되는데. 육아휴직 갈 수 있습니까? 무슨 수로 육아휴직을 갑니까?
파견업체에서 해주지를 않는데 파견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대한민국이 어떤 대한민국입니까? 왜 이 파견법에 그렇게 목을 매야 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노동 현장이 유연해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경직되어 있는 노동시장에는 일자리가 창출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는 기본적으로 정규직,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또 여러 가지 이제 충족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방법의 취업 기회를 주고 또 그런 방법으로 도와주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여러 취업 현장을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이라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의 평가라기보다도 여러 전문가들도 국제적인 그런 평가이기도 합니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평가에 따르면 OECD가 2014년 기준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1년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전환율로 보면 대한민국은 11%, OECD 평균 35.7%, 조사 대상국 16개국 중에서 우리가 꼴찌입니다. 법으로 보면 유연하지 않습니다. 정리해고 외에는 그 어떤 해고와 관련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희망퇴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명예퇴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후선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실제 대한민국의 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노동의 유연화의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그냥 상시화되어 있는 유연화의 단어입니다. 어떻게 더 이상 유연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관해서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법을 다양화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이 살고 근로자가 살고, 예를 들어서 퇴직하는 연세 드신 이런 분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분들도 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이제 바로 정규직으로 가기 어려운 분들이 또 갈 길도 만들어 드리고, 정부로서는 기본적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의원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노동시장이 유연해서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노동개혁의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기간제법에 의하면 55세 이상 되는 흔히 말하는 고령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기간의 제한이 없이 사용하고 싶은 만큼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이 아니라도. 대통령께서 파견 확대에 피토하라며 다녀가신 안산 시흥지역, 지난 6월 15일 날 안산지청에서 안산 시흥지역 파견 근로자 보호 종합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이겁니다. 실제로는 파견 무법지대였다라는 겁니다. 기업은 상시 업무까지도 파견 근로자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고, 파견 근로자의 파견 기간은 대부분 6개월 미만이고, 임금은 주야 맞교대하는데 150만 원 수준. 파견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 돼 있고, 4대 보험 미가입, 퇴직금은 해당도 안 되고, 고용불안 근로 조건이 열악하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나쁜 근로 조건을 모아놓은 백화점이었습니다. 뭐가 파견업체가 난립해서 뭐라고 했냐면, 노동부 지청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법과 원칙, 정부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파견 확대에 피토하라며 안산 시흥 지역을 다녀가실 때 그 안산 시흥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파견 노동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한번 더듬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릴까요? 얘기하십시오. 기본적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정규직,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이 역시 여전히 미진하지만은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파견법이라고 하는 것도 선생님, 그 목표와 지금 파견법 개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취업의 기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4대 보험이 안 되는 4대 보험이 되는 그런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죠. 4대 보험이 안 되는 일자리로 칠갑이 되어 있는 것이 파견 사업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파견업을 얼마나 더 확대하고 싶으신 겁니까? 그냥 전 국민을 다 150만 원 다 파견 이렇게 하시고 싶은 건가요? 정부의 생각을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파견법을 철회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서 일자리를 더 늘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그 노동사법을 만들어서 개정해서 근로자들의 여건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파견법이 개정이 되면은 고령 근로자나 뿌리산업 그 종사자 등이 모두 파견 근로자로 이렇게 전환되는 건 아니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만은 실제로 현재 파견이 허용되는 업종 모두 32개입니다. 거기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모두 470만 명인데 그 중에서 파견 근로자는 1.3%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기회를 주고 또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또 근로자들에게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령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간제법으로 충분히 55세 이상 뿌리 산업에 업종에 관계없이 기간제는 사용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파견은 직접 고용이 아닌 거죠. 기간제는 사용주가 직접 고용하지만 파견은 사용하는 사람이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사용주가 어디로, 파견 업주가 어디로 도망가 버리면 아무한테도 책임을 물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어떻게 좋은 일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같이 호환해서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면 파견법을 개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잘 보고를 못 받으셔서 이런 판단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존재하는 기간제법에 의하면 아무 문제 없이 55세 이상은 쓰고 싶은 만큼 쓸 수 있고 뿌리산업, 대통령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뿌리산업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왜 파견이어야 합니까? 4대 보험도 안 되는, 직업병 걸렸을 때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너희에게 미래가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 아닙니다. 대통령께 보고 제대로 해 주십시오.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정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자꾸 가죠? 네, 들어가 주십시오.
제가 준비한 것은 많은데 다 질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보다는 나은 미래를 너희에게 물려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당신이 가게 된 일자리가 지금보다는 덜 불안하고 그리고 좀 더 안정되고 그리고 좀 더 즐거울 수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너의 시신은 너의 몸과 영혼은 나는 사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 그런 정부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정성에게 들어갑니다. 한정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관악을 출신의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